이재명 대표 관련한 온갖 무쌍한 난무하던 그 소문들이 이제 종점을 찍고 있는데요. 종점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규모가 작아지고 어리석어진 거예요. 어저께는 일단 검찰이 김성태를 그렇게 언론에 팔아먹고 결국 김성태와 변호사비 대납 건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영장을 썼다는 걸 확인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대장동 관련한 공모지침안에서 X표가 된 문건을 발견했다는 걸로 마지막 피넬레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뭔 내용인지 좀 볼게요. 네, 검찰이 지난 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한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단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이 보고서에 누군가가 X표를 쳐서 없어진 게 있습니다. 초안에는 원래 있었는데 X표로 최종 결재안은 없어진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X표를 쳤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일단 X표를 친 문건이 있는데 이걸 이재명 시장이 X표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몰라. 일단 공모 관련된 게 아니라 공모와 연결돼 있는 그 보조 자료 중에 보조 서류 중에 일종의 이제 보고서 같은 게 있었는데 초안입니다. 초안 안에 그게 이제 X표가 돼 있었던 문건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재명이 X표를 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아마 저 X표를 해보면 X표에서 이재명 필체가 나올 겁니다. 그 X에서요? X인데 이게 이재명 X인 거지. 아마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미치겠다. X만으로 이거는 어떤 뭐 눌림의 강도라든지 흔들기 또는 각도를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이 X표를 친 게 확실합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것도 유동규 진술이에요. 이게 다운표 했는데 유동규가 없잖아. 유동규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한 거야. 유동규가 말하는 그 X표는 이재명이 한 것 같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유동규를 빼놓고 이게 이재명이 X한 거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모를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검토 단계에서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건을 작성할 때 대장동을 누가 공사하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자를 부르지도 않았고 대장동 있는 관련된 애들이 여기에 참가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대장동 참가팀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X를 쳤다. 그래서 대장동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뭐 미래학자야? 뭐 타임슬립이야? 안농훈이 딸이 미래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봉사활동했죠. 예. 왔다 갔다. 알렉스 한. 알렉스 한이.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 SBS 태영이 요새 힘든가 봐요. 요새 건설사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힘든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올 상반기 때 태영건설에 돌아오는 건축 채권, 그러니까 만기 채권이 14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도가 예정돼 있죠. 진짜 망해요? 네, 그래서 엊그제 3천억을 긴급 대출을 받았습니다만 안 될걸? 네, 그걸로는 안 되죠. 14조를 갚아야 되는데 3천억 갖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결과적으로 최소한 한 6, 7조를 태영에 지원을 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통 큰 배팅이 없으면 태영건설은 상반기 중에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 부도 나면은 SBS는 어떻게 돼요? SBS는 이제 그때부터 광고팔이 해가지고 스스로 자생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거죠. 아니 부채 비율이 441%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영이? 말이죠. MBC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흑자예요. 근데 SBS는 왜 흑자 경영을 못 하냐 말이지. MBC는 왜 흑자 경영하냐면 부동산 임대 수익이 쏠쏠하대요. SBS는 이게 태영이 하여튼 뭐 되게 이게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아주 적은 지분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SBS, 우리가 왜 SBS 얘기를 하고 있지? SBS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재무제표상으로 너무 많은 적자를 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세무감사를 한번 해봐야 돼. 뭐 때문에 똑같은 민영방송이고 수신료 안 받고 하는 MBC는 흑자가 되는데 SBS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되나 심지어 태양에서 돈까지 밀어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SBS에서 벌면 그 번 돈을 위에 회사가 지주회사가 가져가고 다른 데 쓰게 돼 있는 이런 구조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적자가 나게 돼 있는 구조라더라고요. 일종의 돈 세탁 창구로 방송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고요. 아, 송 작가님이 다른 사업을 막 벌이는데 자꾸 송 작가 TV가 힘들대. 비슷하네요. 그거지. 와, 가까운 데 있었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야. 와우, 예. 오늘 명절 전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아주 독하게 맘 먹고 나왔구나. 아까 봉투 돌리더니. 어쨌든 이런 방송 이런 거를 따옴표 써가지고 유동규인데 유동규라고 쓰지도 않은 유동규인데 유동규라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따옴표 기사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엮어보려는 이 태영의 이 처절한 몸부림 애처롭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혼자서 막 단독 보도부터 막 법원 앞에 기자 상주시켜놓고 현지 보도를 내가면서 뭔가 대단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2번 소환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로 소환을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아니, 왜? 두 번- 지금 김성태 기소 실패했잖아. 작은 그 대납 의혹에 관련된 거는. 대납 의혹은 빠졌죠. 그럼 구속은 됐는데 뭘로 부를 거야 지금? 28일 날 가는 거 부르는 이유가 뭐야? 몰라요. 성남 FC도 아니고, 대장동도 아니면, 변호사 대납도 아닌데 변호사 대납도 아니니까 뭘로 부르는 거냐? 그냥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너무 보고 이거야? 싶어. 나를 좀 잘라주세요 나중에 뭐 이런 건가? 아무튼 뭐 신경전이라고 하는데 왜 2번 소환 필요한데? 한 번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한 번 만나도 지금 할 얘기가 없는데. 아, 진짜 조사 범위가 상당하대요. 야이씨. 같이 소설을 쓰는 건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에이, 참. 정말. 하여튼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도 따옴표 나왔는데 뭔가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유동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한 80%는 맞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유동규는 녹취록에서도 느꼈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던데.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검찰이 진정성 있게 대해주니까 그 마음을 바꿔 먹어서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착한이란 단어를 그렇게 오염시키면 때려버릴 거예요. 아무튼 진정성 있게 대해주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거든. 근데 검찰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고요. 조사 범위가 상당하다고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나는 신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창원 간첩단과 민주노총 간첩단이 네. 시민단체로서 성남시와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앵간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숨어있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이러한 간첩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리를 갖고 있는 점을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어머, 너무 소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이고, 머리야. 이 검찰, 이 관첩단들이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시장이 됐을 때, 도지사가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조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국적이었대. 그래서 같은 쌀밥을 먹었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추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이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북한에 유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자백이 나올 거거든요. 네. 참. 내가 지금 뭔가 수사 방향을 제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멍충이들 또 받아 적으면서 이런 방법이 그러고 근데 있다. 진짜 2주 후에 진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국가보안법으로 묶거나 또.
진짜 이런 시나리오를 꺼내놓는다고 치면 진짜 아니, 대박.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순서적으로 꺼낸 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이용해 먹기 위해서 꺼낸 거잖아. 할 수 그래서 있는 게 없지. 이거를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민주노총하고 연결된 이재명의 어떤 그 과거에 뭐 NL이니 무슨 뭐 PD니. 시민운동가니 뭐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경기 뭐였죠? 경기 동부연합. 동부연합. 경기 동분이 뭐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머리야.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언제적이겠다. 이제 다시 꺼낸다고? 다시 꺼내야지 이제. 아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송 작가가 해봅니다. 저도- 아니, 이것까지 맞으면 네. 송 작가는 이제 신의 반열에 올랐다. 아니지. 그것까지 맞으면 저 사람이 몸통이다. 내통한 거지. 저 아, 사람이 내가 사실은 국정원의 천공인 거야? 내통. 내 방송을 듣고 국정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아, 네. 아, 같은 네일을 입었다. 네. 쌍방울. 요즘 쌍방울 안 입지 않아? 근데 나 입고 있더라고. 누가요? 내가 집에 있는 팬들 중에 자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찾았어요. 그건 뭐야? 팬티 이름이 자키야. 쌍방울 거더라니까. 아니 우리가 왜 그걸 소개팅 알아야 돼. 팬티 이름까지 알아야 돼? TMI잖아. 아 너무 원래 상관이라 지금은 잘 안 입지만 너무 싫어. 자키가 있더라고 나한테. 아이 참. 그래서 나도 쌍방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소리야, 그게. 아니 그거래잖아. 지금 쌍방울 회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는 팬티도 갖고 있는 사이래. 그래서 이재명이 쌍방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 나 우연히 사석에서 모르겠습니다. 쌍방울 팬티는 있는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다. 그리고 쌍방울 직원들은 김성태 회장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재명이 이 쌍방울로 팬티를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본질이 너무 왜곡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하고 김성태가 친하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일단.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관련 있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계속 친하다 뭐 만났느니 뭐 그렇게 들었다느니. 아니 이렇게 되면 언론이 검찰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거 연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지졌는데 결국 기소를 안 해버리면 우리 언론 신뢰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기죄지, 사기죄. 검찰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기와 그와 관련된 손배소를 10억은 때려줘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못 때립니다. 맞아요. 왜 못 때리는지 압니까? 검찰이 그럴 거기 때문에. 쉬, 니들이 언제 신뢰도 있었어? 언론 니들이. 니들이 신뢰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그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 라고 얘기하면은 언론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쵸. 아 그렇구나. 아 그러겠죠. 그렇구나. 우리는 원래 쟤들이 주는 소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썼었지. 아 우리 생각 원래 안 했지 어. 이러면서 생각할 뻔했네. 와 씨. 하마터면 10억 벌 뻔했네? 뭐 이러고 끝나는 거겠죠?